수라고 하는 것은 춥다가 되죠. 춥다. 차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말이에요. 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죠. 감정. 한하다라고 하죠. 한하다. 춥다, 한하다. 춥고 한하니까 뭐예요? 응결이 되었죠. 응결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응결은 뭐죠? 모아지는 거죠.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저장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그 기운이 응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열매 속에는 그 열매들이 단단하게 이렇게 응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 있다는 의미세요. 이거를 응결을 상생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금생수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금생수로 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적인 건데 금이라는 것에 의해서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금에서 가져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수가 수생목이라고 하면은 수생목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모여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응결되고 모여 있는 것들이 모으다라고 하잖아요. 모으다인데 모으다한 거를 이 모은 거를 배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출하는 거. 수생목은 배출하다, 금생수는 모으다예요. 그러니까 모여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 모여 있는 것들을 배출하는 것은 수생목으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와 수생목을 합하면은 모여 있다 그리고 배출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돼요. 명리학에서는 원래 한 가지만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요. 단수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쓰진 않고 항상 복식으로 설명을 하죠. 천간에 만약에 간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간목 하나를 딱 놓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간목이 상생을 하나요? 상생을 받나요? 간목이 상극을 하나요? 상극을 받나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야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식 판단이에요. 절대로 단식 판단이 아니에요. 그냥 얘 뭐예요? 얘 누구예요? 그러면은 답을 할 수도 없어요. 얘가 뭐를 어떻게 했는데 무엇이냐라는 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육하 원칙이 나와야 돼요. 그냥 뭐야 얘 보고 그냥 뭐야 라고 물으면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5초 내로 얘는 달라져요. 상생을 하느냐 상생을 받느냐, 상극을 하느냐 상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간목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기운이 이렇게 그냥 간목이면 그 간목이 그 기운으로서 이렇게 뭉쳐져 있어 그냥 고요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간목은 끊임없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초 내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각이면은 일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각이라는 게 있죠. 일각, 색일각이라고 하는데 일각은 되게 15분을 얘기해요. 15분을 얘기하는데
뜨거운 차를 한 잔 마시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일각이 되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말해요. 15분 전에는 수생목을 했었는데 15분 후에는 목생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라고 하는 것은 온도와 습도로 볼 때는 춥다가 되죠. 그러면 춥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 춥다라고 하는 그 정신적 작용이 어떤가를 알려면은 공통보감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응결된 것이 모여 있으면 그 모으는 과정과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알려면은 연해자평이나 자평진전 혹은 적천수 등에서 이제 상생상극의 이치를 알아야 되겠죠. 명리학을 공부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4권의 책은 읽어봐야 돼요. 연해자평, 자평진전, 적천수, 그리고 공통보감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삼명통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 권만 읽으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명리학 책을 다 읽은 효과가 있는데, 그 책은 고수가 된 이후에 읽어야지 처음부터 읽으면은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요 4가지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춥다라고 하는 개념은 공통보감을 읽어라. 그 속에는 사계절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응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응결은 행동적인 것을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활용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생수와 수생목이에요. 금생수는 임수가 주관하고 수생목은 계수가 주관하죠. 그러니까 임수는 상생식으로 금생수 모으다를 주관하고, 모을 때는 아무거나 모으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거, 쓸만한 것만 모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수가 숫자로는 1번이에요. 임수가 숫자로는 1번이고 계수는 숫자로 6번이죠. 이 말은 이제 한 바퀴 순환을 마친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번호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수도 1번인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한 바퀴 순환을 했으니까 한 바퀴 순환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니까 계수가 된 거예요. 임수가 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1번이고 이것도 1번이에요. 그러면 2번이라고 하는 것은 화는 2번이죠. 그렇지만 화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것도 1번이에요. 이건 이제 이게 이제 2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것도 이제 이건 7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들은 하늘에서부터 생각을 하면, 하늘부터 공부를 하려면은 병화부터 해야 되고, 땅부터 공부를 하려면은 임수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부터 쓰는 게 아니라 물질을 보고 저거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 인간들은 땅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동양 철학은 우주관을 통치관에 맞추어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운명학이라고 하는 이 명리학은 이 우주관을 인간의 생활관에 맞추었기 때문에 각자 사람들의 생활관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 생활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암장에 들어있잖아요. 이 암장에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천간에 쓰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느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임수가 1번인 거예요.
물건이 소중하다. 경물치지가 우선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나왔어요. 나쁘게 말하면은 생활이 우선이 아니고 생존이 우선이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네가 하고 싶은 게 우선이 아니고 네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우선이라는 뜻이세요. 이거를 통변해야 돼요. 초보라고 하더라도 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나중에 말을 못해요. 항상 통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임수는 금생수로 목적은 모으다이지만은 실용적인 것을 모으다, 쓸만한 것을 모으다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용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필요한 것을 모으다, 수집하다, 사입하다 이러죠. 동대문 시장에 가서는 물건을 팔려면은 다시 물건을 사입해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는 아이들을 진로를 알기 위해 갖고 여러 가지 또 정보를 모아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경신금에 임수가 들어가면은 모으다인데 만약에 경신금에 화가 들어가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화급금으로다가 아예 만들어 버리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금이나 신금에는 수가 들어가게 되면 모으는 게 되는 거죠. 모으다가 되는데 여기에 그냥 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예 만드는 걸로 되는 거예요. 화급금이 되는 거죠. 이건 금생수, 이건 화급금이 되죠. 화급금은 만들다 하니까 뭐가 돼요? 물건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상품을 만들다. 그러니까 제품과 상품이 나중에 이제 다른데 이렇게 필요한 상품을 모으다, 필요한 정보를 모으다, 필요한 물건들을 모으다가 이제 금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급금이 되면은 필요한 것들을 제작하다, 만드는 게 되는 거죠. 병화가 들어가면은 만약에 병화로 만들면은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과 같아. 그리고 정화가 들어가면은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커피숍을 하더라도 커피를 만들다 있죠. 커피를 만들다는 정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커피숍을 어떻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병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와 병화가 천간에 있으면 있을수록 번뇌가 들끓기 시작을 해요. 단순한 삶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임수와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근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좀 잘 써야 되는데, 잘 모아야 되고 모은 거를 잘 쓰고 해야 되는데 근이 없게 되면은 번뇌가 들끓는 망상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수생목은, 수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놓은 것을 배출하다, 활용하다, 내어놓다, 쓰다, 출판하다, 전시했다. 음악회를 열다, 책을 내다 이런 거 있죠. 전시를 하다, 진열을 하다, 판매망을 구축하다 이런 것들이 모두 수생목으로 내어놓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가르치다.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 모두 개수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천간에 임계수가 다 떠 있으니까 너무 왕하죠?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는 나쁜 습관이세요.
그것들을 어떻게 쓰는가를 인식해야지 세다 약하다라고 하는 왕세강약을 따지는 습관은 매우 옳지 않는 습관이에요. 태어났으면 쓸 생각을 해야지 세면 어떻고 약하면 어떤데, 약하다고 해서 다시 태어날 거예요? 만약에 임수가 금생수를 하는데 수생목이 없으면 모으다는 해놨는데 응결을 시켜서 모아는 하는데 나가는 게 없잖아요. 배출하다는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의 운명은 중간 상인이요 라고 하면 돼요. 내가 구입을 해서 총판을 만들어서 남한테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 배출하는 거는 남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임수의 금생수는 안 되는데 수생목만 있으면 배출은 내가 하는데 모으다가 없잖아요. 그 구입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입하다, 구입하다, 모으다, 이거는 내가 하지 않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샵들을 말하는 거죠. 빵집이나 프랜차이즈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새벽이 되면 물건을 막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는 팔기만 하면 돼요. 학원을 열면은 가서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모든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어떤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저기서 가지고 오죠. 이게 금생수는 없고 수생목만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배출하는 것들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는 응결하다, 모으다. 그러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모으는 작업을 하고 계수는 모아진 것을 배출하는 작업을 하죠. 그러려면은 금생수가 있어야 모으다가 되는 거예요. 금생수가 없이 수가 수생목을 하는 것은 헛소문을 모으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금이 없고 만약에 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 헛소문을 화로다가 가공까지 해서 모으다니까 이거는 뭐야? 가짜를 모으는 거죠. 헛소문을 모으는 것과 같죠. 유언비어를 모으는 것 같다. 물론 여기까지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금생수도 경금이 하는 금생수, 계수로 하는 금생수 다르죠. 계수로 금생수 한다는 것은 지식을 모으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출할 것을 모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는 일단 임수가 하는 것이고 수생목은 계수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수가 하는 금생수는 목으로 배출을 하려고 모으는 것과 임수로 모으려고 하는 것은 모은 것이 달라지죠. 계수로 모은 것과 임수로 모은 것은 서로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박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순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는 응결하다, 모으다. 그리고 모으는 작업과 배출하는 작업이 있다. 모으는 작업은 임수의 금생수, 배출하는 작업은 계수의 수생목. 그러면 모으는 이유가, 금생수로 모으는 이유가 이렇게 모으는 작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배출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순한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순한관, 교역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의미세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금생수로 모으는 작업이에요. 응결하다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출까지 해야 되니까 금생수, 수생목이 다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배출은 없고 금생수로 모으다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순환과
교육관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관념적으로 춥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금은 조를 써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를 쓰죠. 금은 말을 조자를 써요. 금은. 목은 뭐죠? 목은 습을 쓰죠. 목은 습하다. 목은 습. 금은 조. 수는 한. 화는 난. 그러면 수생목 그러면 수는 한이죠. 수는 한이고 목은 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목을 여기다 딱 넣으면 수생목 하는데 수는 한, 목은 습이 되니까 한습이 되죠. 한습. 그래서 수생목은 한습이라고 해요. 한습하다 그러면 배출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조습이다 그러면, 자, 금은 조하다 그랬죠. 조하고 수는 목은 습하고 금은 조하죠. 그러면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관념적으로 수는 춥다지만은 금은 조를 쓰죠. 금은 조를 쓰고요. 목은 습을 쓰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습하다라는 뜻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한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수생목이다 그러면은 수와 목이 합하니까 한습이 되죠. 한습이 되잖아요. 수생목 하니까 한습. 그러면 한습이라는 의미는 배출한다라는 뜻이에요. 배출적 의미가 있어요. 한습이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조습이다 그러면은 조하고 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죠. 조에는 이제 상품이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뜻하는 거고, 화에 의해서 상품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으니까 나무가 우선인가 화가 우선인가 상품이 우선인가 이것이 이제 모여 있어요. 그것이 이제 모여 있어야 돼요. 나무에 자 여기 보세요. 나무에 상품이 주렁주렁 열려 있죠. 상품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화가 우선인가 상품이 우선인가 나무가 우선인가, 이 조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렇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무가 화로 의해서 말라서 상품이 되었더라. 상품이 주렁주렁 열렸더라. 상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는 들어있어요. 이거를 조라고 하죠. 그래서 금생수는 한조라고 해요.
금생수는 한조, 수가 한이죠. 그러니까 한조, 한습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생목은 한섭, 금생수는 한조. 조에는 상품을 모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 있다. 나중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수많은 이제 변수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간에 임수가 투간이 되면은 모으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월령에서 투간되면은 향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투간된 것은 인신사회와 좌우묘위에서 천간에 투간된 게 투간된 거고, 투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한다. 아무것도 없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이 되면은 근이 없으니까 뭐를 모으지 못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망부석에 기다리는 여인이라고 해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다. 그러면 이 임수는 운이 와도 쓸 수가 없어요. 지지로 와도 못 써요. 나중에 기세의 판단에서 이 향이라는 거, 월지에서 투간된 향, 그리고 인신사의 좌우묘에서 투간, 이렇게 올라간 투간, 그리고 투출에 대한 구별법을 또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당신은 이게 중요한데 왜 저기에 신경을 써서 중요한 거를 덮어버리십니까? 그죠? 좋은 쌀은 놓고 나쁜 통일벼 쌀을 먹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자기가 타고난 자질은 절대로 활용하지 않고 번뇌와 감정에 의해서 자기 자질을 덮어놔버려요. 그리고 또 투간이 너무 많이 되어도 문제죠.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제 인격을 따질 때 1중인격, 2중인격 해가지고 7중인격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이런 모으다. 계수는 6번이죠. 배출하다. 그러면 1과 6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동양철학책에서는 천개어차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천개, 하늘이 천개, 천개어차 하셔서 하나님이 행차를 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행차를 하시고, 지개어차 하시네. 땅이 열려서, 그렇죠? 지개어차 하시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차하시고 땅 문이 열려서 또 하나님이 어차 하시네. 이 말은 이제 자월에 이렇게 동천지기 하시고 동지에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그러면 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시. 그러니까 계수는 하늘에서 만들어서 땅문을 이렇게 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수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열린다는 의미세요. 천개와 지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세요. 그래서 임수, 계수는 모두 천시를 얘기해요. 천시. 수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 천시예요. 천시. 수화는 천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수와 계수도 모두 하늘을 닮은 생각을 해야만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에 맞추어서 과거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변을 할 때 실용적인 쓸만한 필요한 물건을 모으는 데 맞추어서 임수, 시간적 개념으로 계수는 미래에 맞추어서,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임수는 어른들에게 맞추어서, 그러니까 임수는 전수를 받아오는 것이고 계수는 전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구매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임수가 좋을까요? 계수가 좋을까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모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임수가 하고, 베푸는 거는 복지는 어때요? 복지는 베푸는 것이죠. 그거는 계수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임계수가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금생수도 없고 수생목도 없다면은 준비하고 배출하는 스트레스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이 없으면은 문제를 일으켜요. 이거를 생활사로 연결을 시켜서 통변을 해야 돼요. 지지에 있으면 어떻고 천간에 있으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통변해야 되고, 계수는 항상 미래에 대한 마인드, 배출하는 마인드, 임수는 과거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모으는 마인드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을 정리를 하면은 임수의 금생수와 계수의 수생목은 이제 모으고 쓰는 거다. 여기에 화가 들어가면은 수국화가 되죠. 그러면 화극금을 통해서 금생수로 오는 거예요. 화가 들어오면 금을 만드는 거라 그랬죠. 만들고 금생수는 쓰고, 수에 토국수가 들어가면은 토라고 하는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새로운 상품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가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면 나중에 이거 다 다시 할 거예요.